반갑습니다, 여러분. 예습 강의 3주차입니다. 요즘에 날씨가 완전히 가을이에요, 그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더워가지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아침 저녁을 싸늘해요, 그죠? 감기 조심하시고 한절기에. 저는 항상 이 무렵 되면 비염이 와요.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비염 처방을 받았더니 바로 낫더라고요. 비염은 절대로 참을 게 아닌 것 같아요. 참으면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한 번 가면 약 한 번 먹었는데 훨씬 좋아지더라고요. 여러분도 지금은 혹 감기나 저처럼 이제 환절기 때 꼭 비염이 오시면 병원 꼭 갔다 오셔야 돼요. 1시간 수업을 안 듣는다 하더라도 갔다 오는 게 훨씬 좋거든요. 아시겠죠? 자, 이번 3주차의 예습 영상을 지금 촬영해 보려고 하는데, 원래는 여러분 이전에 그 찍었던 영상이 있어서 그 영상으로 대체하면 되겠구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제가 한번 봤더니 맨 앞부분이 없더라고요. 파일이 빠졌더라고요. 이게 다른 어떤 유튜브 채널로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제가 한번 점검해 보니까 좀 길고 좀 몇 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좀 긴 거는 또 처음 시작할 때 또 다 안 보고 오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지금 한 파일로 짧게 우리가 어떤 내용을 할 건지 여러분 호기심만 자극하는 정도로 예습 강의를 다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기심만 자극을 할 테니까 꼭 여러분 좀 보시고요. 그리고 좀 의문이 나는 게 있고 좀 알고 싶은 게 있다면 목차라도 한번 여러분 책을 아니면 필기노트를 한번 넘겨 보시고 오시면 훨씬 더 수업을 따라갈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런 거 하려고 사실 연습 영상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라고 했죠? 이제 들어가 볼게요. 일단은 7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완전히 가을 됐어요, 여러분. 어휴, 날이. 그래, 이런 날은 제가 가을을 정말 많이 타거든요. 이제 어떻게 또 가을을 보낼지 모르겠어요. 지난번 가을은 정말 힘들었거든요. 지난번에는 부쩍 가을을 많이 탔었어요. 이번 가을은 좀 잘 넘어가야 될 건데. 근데 그건 또 그 나름대로 운치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이제 가을인 뭐 왠지 좀 우울하더라고요. 가을이라는 이 계절이 주는 어떤 날씨나 어떤 영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잘 넘어가겠죠 뭐. 자, 여기 한번 봐보세요. 수사 단계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잠깐 이런 내용들이었죠. 이 수사 단계를 공부하고 있었죠, 그죠? 수사 단계 여기 수사의 수사기관 피해자의 수사의 조건 이거 공부했고요.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상대로 수사를 개시하기 위한 원인 수사의 단서라는 거 이거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수사가 이제 진행이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수사가 진행되면 원칙이 이미 쌓였죠, 그죠? 이 피해자 신문 이거 되게 중요했고 이거 공부했고요. 그다음에 기소를 기점으로 해서 강제처분이라고 하는 거 있죠. 기소 전에 수사기관이 하는 거잖아요. 수사기관이 하는 강제처분을 강제사라고 불러요, 그죠? 피해자를 상대로 하는 거잖아요. 이 대인이 있고 사람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여기 체포 그리고 구속이라는 게 있죠. 신체의 자유를 일단 제한하고 그리고 수사를 진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강제처분은 그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라 해서 이제 인권 침해 수위가 되게 높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영장을 가지고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영장은 허가장이라 했잖아요, 그죠? 영장 체포, 영장 구속 이런 것들, 그리고 긴급 현행범 체포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게 끝난 뒤에 바로 이제 무엇을 했냐면, 자, 이 기소 이후에는요, 강제처분 권한이 법원의 권한이라고 했죠. 이 법원의 권한. 근데 법원은 체포라는 제도는 아예 없고요, 구속밖에 없다 했고. 근데 법원은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는 것이라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고 했죠. 구속기간이 2달입니다. 2달. 여기는 10일이잖아요. 자,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시간들 한번 봐보세요. 체포는 48시간, 구속은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구속하는 기간은 10일, 기소 이후에 법원이 피고인 구속하는 기간은 뭐 2달, 뭐 이렇게요. 물론 연장 같은 게 있기는 해요, 그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2주차까지 공부했던 내용이고, 이제 우리 3주차에서는 이제 어떤 것을 본격적으로 공부할 거냐면, 자, 일단 처음에 이런 내용들을 잠깐 공부할 겁니다. 여기 기소 전에는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영장 구속했고 기소 이후에는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을 했다면, 영장 구속을 했다면 이 구속의 집행을 잠깐 멈추는 거예요. 구속의 집행을 잠깐 멈추고 일시적으로 멈추고 잠깐 풀어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 구속 집행 정지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런 제도를 공부해 볼 거예요. 구속 집행 정지. 그 다음에 또 이 구속을 하기 위해서는 구속 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구속 사유가 만약에 없는데 구속을 했다, 또는 구속 사유가 있었는데 그 구속 사유가 소멸했다면 계속 구속을 유지하는 건 맞지 않죠, 그죠? 이런 경우에는 구속영장 효력을 소멸시키고 풀어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걸 구속 취소라고 합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잠깐 살펴볼 거예요. 구속이 이제 된 뒤에
일시적으로 집행을 멈추고 풀어주는 거. 영장 효력을 소멸시키고 왜? 잘못 구속을 했으니까 풀어주는 구속 취소란 제도를 잠깐 살펴본 뒤에 그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이 내용을 볼 겁니다. 체포 구속된 자에 대한 보호제도라고 되어 있죠. 그죠? 보호제도. 체포 구속된 자에 대한 보호제도. 밑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접견교통권이라는 게 보이고요. 접견교통권, 그리고 체포구속, 즉부심이라는 게 보이고 보수의 제도가 보이죠. 이 부분 되게 중요합니다. 전부 다 A급이고요.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 접견교통권이라는 것은 이제 빵에 있는 놈들이 외화 고립되잖아요. 그죠? 피해자나 피고인이. 뭐 체포는 유치장이고 구속은 보통 구치소라고 하는데요. 여기 있으면 외부와 고립되고 그러니까 자기 정당한 방어권을 짜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방어 전략을 짜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변호인도 만나고 그다음 가족 등 비변호인도 만나고 하는 것을 접견교통권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체포 구속된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도 다 인정이 되는 제도예요. 자, 이게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적부심을 공부할 겁니다. 체포 구속 적부심. 이 적은 부적법 할 때 적자고요. 이 부는 부당할 때 부자예요. 체포구속의 부적법 부당을 심사를 청구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이 뒤에 피해자라고 되어 있죠. 피고인 없죠. 이게는 피해자 보호제도예요. 체포구속된 피해자 보호제도. 이것을 공부를 할 거예요. 이게 끝나고 나면 여러분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했을 때 여전히 구속 사유는 있는데 우리 앞에 그 구속 집행정지라는 건 잠깐 이야기했죠. 일시적으로 구속의 집행을 멈추고 잠깐 풀어주는 거. 그거 아주 유사하긴 한데요. 이거는 보석이라는 것은 구속된 피고인 있죠. 구속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멈추고 풀어주는데 그냥 풀어주는 게 아니고 일정한 조건하에 풀어주는 거예요. 이것을 보석이라고 합니다. 보석. 그 집행정지와는 상당히 좀 유사합니다. 집행정지도 영장이 실효되지는 않거든요. 구속영장 효력을 잠깐 정지시키고 일시적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구속 집행정지는. 보석도 구속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멈추고 잠깐 풀어주는 건데 두 개의 차이는 구속 집행정지는 직권이고요. 보석은 피고인에게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석이라는 것은 일정한 출석 담보 조건하에 풀어주는 거예요. 자, 마치 이런 겁니다. 인지를 잡아놓고 이제 풀어주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피고인이야. 지금 구속이 돼 있어. 여러분 지금 빵에 있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방어 전략을 짜는 게 좋잖아요. 그죠? 구속이 되었지만 여전히 무죄로 추정되거든요. 이런 경우에 여러분이 정당한 방어 전략을 마음껏 이렇게 짜기 위해서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이렇게 알아볼 거 알아보고 이제 방어 전략 짜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도망칠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을 했단 말이죠. 그냥 풀어주기는 뭐 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인지를 잡아놓고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어머니겠죠. 저 전에 황수환 박사님이신가요? 제가 참 좋아하는 그런 분이셨는데 돌아가신 걸로 제가 아는데 그분 같은 경우 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영상 어디에 한번 찾아가지고 그러면 여기 링크를 해드릴까요? 정말 저도 재밌게 들었는데 여전히 유쾌하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분 같은 경우에 영어도 이거 제 엉뚱한 쪽으로 빠지면 안 되는데 영어 단어에서 아름다운 단어를 전 세계적으로 모아보니까 1위가 마더래요. 마더. 그분의 이제 입담이 너무 좋으시니까요. 그럼 2위에는 아버지가 있겠지 했는데 2위에도 없고요, 3위에도 없고요, 4위도 찾을 수가 없대요. 아버지는. 심지어 10위권 안에도 없대요. 아버지는. 여러분이 만약에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어머니다 라고 했을 때 어머니를 인질로 잡아놓고 여러분을 잠깐 풀어준다는 거죠. 여러분 그 도망치거나 하면 여러분 어머니를 제대로 보기는 어렵겠죠. 그죠? 인질을 잡아놓고 풀어주는 거니까. 자,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국가가 양아치도 아니고 정말 그 뭐 가족 중에 누구를 인질을 잡아놓고 풀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 자본주의 사이에서 돈이라는 거, 이 돈이 뭔지 참, 그죠? 자, 돈을 인질로 잡아놓고 풀어주는 거예요. 이런 것이 보석입니다. 보전금 등을 조건으로 해서 석방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전에는 인질이 보전금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출석담보수단을 다양화시켰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돈이 없는 자들도 이 제도를 경험하게 하는 건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인지를 다양화시켰다는 거, 이 보석제도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다 A급이고 이 공부가 끝나고 나면 이제 뭐로 넘어가냐면 이쪽으로 넘어갈 거예요. 이제 대물적 강제처분이라고 하는 거, 대물. 물건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조국 법무부 장관 집을 압수수색했다고 또, 뭐 온통 지금은 이제 조국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때 우리 소송법 공부하기에는 뭐 여러 가지 있던 사례들이 있어서 좀 더 친숙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압수수색 검증 이런 것들을 공부할 거예요. 조국 자택을 수색을 통해서 압수를 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들. 물론 이것도 강제처분이니까 강제처분은 영장이 필요하죠. 이 영장은 허가장이거든요. 이쪽 부분은 여기 있는 영장은.
그래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가서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어떤 언론에서는 뭐 수사기관이 뭐 이렇게 막 지네들 판단해서 검찰이 한다라고 하는데 일단 사법부의 그 허가장인 영장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영장 없이 압수수색 검증이 가능한 경우도 있기는 하나 이 경우가 아니었고 지금 이 경우이거든요. 구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속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게 뭐 검사가 뭐 이렇게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그렇지는 않고요. 이 영장이란 부분이 법원이 발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정도는 사법부도 필요하다라고 판단해서 발부를 한 것이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좀 부적절하기는 하지만 일단은 좀 지켜보는 것이 여야 전부 다 옳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지금 모든 것을 다 믿지 못하겠다 이런 쪽으로 가버리니까 정말 너무 좀 안타까운 게 많더라고요. 일단은 좀 신뢰를 해주고, 그쵸? 좀 신뢰를 해주고 각자의 어떤 뭐 권력기관들은 각자의 어떤 역할에 맞는 일을 충실히 하는가 안 하는가를 우리가 지켜보고 한번 그렇게 해야 될 거는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이렇습니다. 지금 영장을 가지고 하는 압수수색 검증 됐죠? 영장을 밟았지 않고 하는 압수수색 검증 뭐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합니다. 이런 내용들 할 거예요. 이 증거물을 뒤져서 발견하는 것의 수색, 이것의 점유를 취득하는 거 압수, 그리고 뭐 사람이나 물건 장소를 오감각작용으로 살펴보는 거 검증, 자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할 겁니다. 이걸 대물적 강제처분, 수사기관이 할 때는 이걸 대물적 강제수사라고 불러요. 기소유예는 이런 대물적 강제처분 권한이 법원의 권한으로 넘어가거든요. 예, 법원이 이제 압수수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장주의라 했잖아요. 강제처분은. 그런데 공판정 내에서 법정 내에서 할 때는 영장이 필요 없습니다. 법정 외에서 할 때는 영장이 필요하거든요. 법정 외에서 할 때는 영장. 그리고 이 영장은 검사가 뭐 신청하는 건 아니에요. 법원이 직권으로 발부하는 겁니다. 이 영장은 명령장의 성질을 갖고 있어요. 기소유예는. 자, 이런 내용들도 잠깐 이야기를 할게요. 그리고 여기 검증이라고 했고 여기는 세모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은 법원이 하는 검증은 증거조사의 성질이 강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증거조사이고 강제처분 아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또 어떤 학자는 증거조사 맞지만 강제처분의 성질도 가지고 있다 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세모라고 제가 표시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꼼꼼한 강사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냥 X라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됐죠? 일단은 세모라고 표시를 해봤습니다. 근데 압수수색 있죠? 압수수색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과 법원의 압수수색을 함께 볼 겁니다. 함께 보고요. 함께 보고 수사기관 압수수색과 법원의 압수수색을 함께 볼 겁니다. 왜? 그 주체하고 객체만 좀 다르고요. 물론 한두 개 다른 내용은 있지만 거의 대부분 같아요. 그래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과 법원의 압수수색을 함께 볼 겁니다. 함께 보고 이게 끝나고 나면은 수사기관의 검증 잠깐 살펴보고 이거는 증거조사니까 나중에 보는 거예요. 6주차 마지막 시간에 잠깐 볼 거예요. 자, 수사기관의 검증을 그 다음에 살펴보고 그 다음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하는 압수수색 검증을 살펴볼 겁니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원래 강제처분은 영장주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압수수색 검증을 한다는 것이니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게 마치 우리 대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느낌이냐면 긴급 체포하고 현행범인 체포의 느낌이에요. 우리 그 대인적 강제처분이니까 영장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영장을 가지고 하는 체포가 원칙이잖아요. 근데 이것보다는 영장 없이 하는 체포인 긴급 체포하고 현행범 체포가 월등히 중요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자, 우리 대물적 강제처분이니까 영장을 가지고 압수수색 검증을 해야 되는데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압수수색 검증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 내용을 또 중점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한 6가지 경우를 나누어서 이제 한번 볼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끝나고 나면 이쪽으로 가서 이쪽은 이거 다음 주에 하는 거고요. 이제 이게 끝나고 나면은 이제 수사는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상대로 하는데 임의 수사, 동의나 승낙을 얻어서 하는 수사, 그다음에 이제 법익을 침해하는 강제 수사 이런 거 다 공부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대인 그리고 대물까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잠깐 방향을 틀어서 마지막 시간에 무엇을 잠깐 볼 거냐면 이제는 피해자 입장에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죠. 피해자 입장에서 만약에 피해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증거가 만약에 소실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피해자는 수사 권한이 없잖아요. 그죠? 이미 강제 수사 권한이 없습니다. 자기 유리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자발적인 동의를 얻어서 자기가 확보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수사 권한이 없거든요. 또 증거 조사 권한도 없단 말이죠. 피해자는. 근데 자기의 유리한 증거가 지금 소실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말기암 환자가 또는 영구 이민을 떠나려고 하는 사람이 장기 해외 출장을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자기 범죄에 대해서 뭔가 내가 범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뭔가 알고 있다. 라고 했을 때 피해자 또는 기소가 되어도 바로 법정이 열리지는 않거든요. 준비를 거쳐서 법정이 열리는데 시간이 걸린단 말이죠. 이때 피고인이 그러니까 1회 공판 열리기 전까지 피고인이 자기에게 유리한 증거를 미리 수집 보전하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겠죠. 그죠? 왜? 피해자 피고인은 1회 공판 열리기 전까지 피고인 말이죠. 그리고 피해자는 수사 권한이 없고 강제 처분 권한도 없고 증거 조사 권한이 없으니까. 자, 이 제도가 있는데요. 이 제도가 뭐냐면 증거 보전이라는 제도입니다. 증거 보전 이런 제도를 공부할 겁니다. 고유정 사건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이 고유정도 증거 보전을 뭐 제주지법이 청구했다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자기 손에 이렇게 다친 이런 부분들이 자기가 살인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어떤 그런 내용이라고 해서 뭐 증거 보전을 청구했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증거 보전 이야기는 유시민 그분 같은 경우에도 뭐 증거 보전하기 위해서 뭐 그 컴퓨터를 가지고 나갔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유튜브 방송에서 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검찰이 이걸 조작할 수도 있지 않냐, 장난칠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표현을 쓰시던데, 저도 뭐 되게 좋아하는 분이고, 뭐 여러 가지 시사 프로에도 많이 나왔잖아요. 예. 그런데 그 부분은 조금 제가 이제 수송법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또 여러분에게 강의하는 사람으로서는 좀 맞지는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우리 그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 공부를 합니다, 그죠? 이거 봉인을 하거든요. 또 봉인을 다 하고 또 그래들 참여하에 우리 컴퓨터용 정보장 매체 같은 거는 그래들 참여하에 변호인 참여하에 입회하에 또 이제 복제를 할 건 복제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봉인이 뜯어지면 또 안 되거든요. 이건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봉인을 그래들이 있는 자리에서 봉인을 뜯거든요. 그래 이런 부분들은 장난친다거나 이럴 수가 없습니다. 검찰도 그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부분이 법학자가 아니신 걸로 제가 아는데 그 부분은 이제 좀 이렇게 법적인 부분의 어떤 절차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이게 뭐 수사가 너무 이제 강하게 뭐 이렇게 나간다는 이런 측면이 설령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제 이런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법률 전문가나 이쪽 부분에 자문을 구해서 좀 정말로 이런 분들은 그 말 하나하나가 정말 위치 중요한 위치에 있으신 분들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좀 법적인 부분들은 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거니까요. 근데 이번 주에 그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는 지금 나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와서 언급이 되어질 거니까요. 여러분 좀 더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강좌가 아닌가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강의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도 우리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해요. 지금 가을인데 저는 이제 이 예습 영상에 마침 오는 강의가 없어요. 서울 강의를 제가 뺐다 있잖아요. 오늘은 어디론가 떠날까 합니다. 자, 그러면 내일인가요? 내일 강의 시간에 우리 만나도록 하겠습니다.